많은 분들이 인생의 황혼기를 어떻게 보내야 행복할까 깊이 생각하시곤 합니다. 노년의 삶이 풍요로워지려면 과연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건강, 가족, 돈, 그리고 사람. 이 모든 것이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다를 수 있지만 70대, 80대, 90대에 접어든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노후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줄이면 줄일수록 더욱 좋다는 것들인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의 소중한 경험담을 토대로 60세 이후에는 줄이면 좋은 것 5가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온하고 행복한 노후를 항상 응원하며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5위는 바로 불필요한 인간관계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현자들이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스쳐가는 인연은 굳이 깊이 붙잡으려 하지 않고 무심코 지나쳐야 한다는 지혜로운 가르침이 대표적이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과 깊은 인연을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오랜 시간 친구로 지냈다는 사실보다 서로의 가치관이 얼마나 잘 맞는지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사람을 만날 때 굳이 나이를 묻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와 마음을 볼 뿐 나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이지요. 오래된 친구라 할지라도 가치관이 너무 다르면 의미가 퇴색될 수 있으며 그 어떤 가치관도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거주하시는 85세 김영자 어르신은 평생을 함께한 오랜 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며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해왔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분의 가치관은 점차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은 젊어서부터 개인적인 자유와 독립적인 삶을 소중히 여겼으나 친구분은 늘 끈끈한 공동체 의식과 유대를 중요시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친구분이 서운해하는 날이 점차 늘어났다고 해요. 한 번은 친구분이 모임 참석을 간곡히 권유했는데 그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중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분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셨는지 매우 속상해 하셨다고 해요. 김영자 어르신은 오해를 풀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지만 그 노력이 통하지 않아 마음이 매우 아프셨다는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인생의 한 단면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전 친구들의 생각과 달라지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멀어지는 인연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언이 생겨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과의 귀한 시간을 위해서라도 스쳐가는 인연은 무심코 흘려보내고 너무 골똘히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친구란 나와 정신적으로 잘 맞는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하다는 철학자 슈펜하우어의 말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의 양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는 척도라고 생각하시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동창회나 다양한 모임에서 총무나 회장 같은 역할을 맡고 주말이면 경조사에 참석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라 믿었기에 많은 시간을 서로에게 할애하지요. 그러나 살면서 이런저런 풍파를 겪다 보면 내 곁에 있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상황적으로도 떠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곁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러한 생각이 더욱 강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연락처를 대대적으로 정리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가치관이 맞지 않는데 억지로 어울렸던 인맥이나 부질없는 관계들이 모두 멀어질까 생각하면 때로는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휴대전화 속에 몇 명의 친구 연락처를 가지고 계신가요? 휴대폰 속 수많은 연락처 중 대부분은 한때 잠깐 알고 지냈지만 지금은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리저리 다니면서 어쩌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일이 많았을 테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그런 노력조차 부질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 최고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이제는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진정으로 가치 있는 곳에 쏟아부을 때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전부 끊어버리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을 너무 의심할 필요도 없고 또한 너무 맹목적으로 믿지도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굳이 막을 필요도 없고 떠나가는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노력하지 말고 이런저런 경조사에 참여하는 횟수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대신 진정으로 소중한 친구 몇몇에게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다해주는 것에 힘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멋진 친구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진정한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무조건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것 사위는 바로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겪어왔던 세월이 많다 보니 자랑할 일도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고 영광스러웠던 옛 순간들도 자주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또 자식이 잘 되면 자식 자랑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 꽃을 피우기도 하지요. 그런데 한 어르신이 유머 섞인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60이 넘으면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똑같고 70이 넘으면 가진 놈이나 안 가진 놈이나 똑같고 80이 넘으면 살아있는 놈이나 흙 속에 있는 놈이나 똑같다. 이 말을 들은 모두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실제로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에서 처음 만났을 때 제일 대우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고 하시던데요. 바로 돈이 많거나 직업이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이나 떡을 많이 가져와 함께 나누는 사람이 최고라고 하지요. 사실 연륜이 쌓이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해지면서 젊을 때보다 사안을 파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랜 세월에서 얻어진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나 후배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해주고 싶은 말도 많아지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는 것을 모르는 척하는 지혜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보다 어린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한 번쯤 진정으로 그 사람이 나의 말을 잘 들어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의 조언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잘 듣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심지어 뉴스를 보면 경악할 만한 사연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젊은 청년이 잘못된 행동을 하자 70대 어르신이 그것은 옳지 않다고 조언하니 오히려 침을 뱉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려는 신용을 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참견하지 마라는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크든 작든 이러한 인식 차이가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알아도 모른 척하는 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무심코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나 자신도 모르게 자주 하게 되는 4가지 나쁜 말 습관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잔소리를 줄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소한 일에도 말이 많아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잔소리하게 됩니다. 특히 다 큰 자녀들에게 훈계를 늘어놓으면 서로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대화 습관을 면밀히 살펴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친 잔소리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했던 말 매번 만날 때마다 되풀이하지 않기입니다. 60대가 넘으면 한 번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계속 여러 번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것은 내가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심코 나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대화를 나눌 때에는 이 사람과 이 말을 이전에 했던 말인가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한탄하는 말을 줄여야 합니다. 노년이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경제적 문제나 건강 문제 등 삶의 어려움에 대해 하소연을 늘어놓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하소연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듣는 이에게 지친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지요. 사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어려움 하나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어려움이 아니라면 너무 나만 푸념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탄의 말을 계속하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은 나와의 대화를 피하게 만든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고집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하기입니다. 노년의 대화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 하나는 평생 쌓아온 가치관이 고정관념과 고집으로 굳어지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이견을 아예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의식적으로라도 내가 너무 내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연장자 의식이 강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는 도중에도 갈등이 생기면 어려 보이는 사람에게 너는 나이가 몇이냐 며 공격적인 말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원활한 의사소통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진정한 소통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의견이나 가치관을 이해하려는 넓은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후의 행복을 위해서는 무조건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것 3위는 바로 물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점차 떨어지지요. 그래서 집안을 정리하는 것조차 귀찮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매번 집안 곳곳에 버려야 할 물건들이 눈에 띄지만 힘이 들거나 나중에 언젠가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랜 기간 그냥 보관해 두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지금껏 내가 소중히 가지고 있던 물건을 이제 와서 버린다는 것은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 어르신 댁에 방문해보면 옷장을 열자마자 버릴 물건들이 가득했지만 언젠간 쓸지 모른다거나 손님이 올 때를 대비해서 그냥 두는 물건이 많았습니다. 정리를 왜 안 하시냐고 여쭤보면 골치가 아프고 언제 쓸지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며 다시 문을 닫아버리곤 하셨지요. 특히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몸에 밴 노년 세대는 멀쩡해 보이는 물건을 버리는 것이 더욱 힘들 것입니다. 실제로 한 생활 지침서에서는 원래 사용하던 물건들은 저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살처럼 떼어내기 힘들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 묵은 때처럼 쉽게 벗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처법도 함께 제시하는데요. 생각보다 모진 마음을 품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처럼 집에 있는 물건을 버릴 때는 어느 정도 아깝고 불쌍하게 여기기보다는 단호하고 모진 마음을 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이유로 필요 없는 물건들을 짊어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건이 없어서 불편할 때보다 너무 많은 물건들이 집안의 공간을 차지하여 불편함을 느끼는 때가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오래된 물건들은 특유의 생활 냄새가 배어 있어 집안 공기를 쾌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장마철이 오면 집안 공기가 습해지면서 묵혀뒀던 물건들에서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지요. 이런 냄새는 정작 본인은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오랜만에 방문한 손주들이나 친구들이 집에 놀러왔을 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처음에 물건을 버릴 때는 가엾고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도해보면 점차 버릴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집을 훨씬 쾌적하고 깔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물건을 버릴 때 아까운 것보다 사놓고 열심히 쓰지 않은 것이 더 후회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잘 안 쓰는 물건은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빨리 써버리거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눔을 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이상 쓸모가 다한 물건들은 과감하게 버리거나 재활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어떤 물건을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노년에 정리하면 좋은 물건 리스트를 참고해보세요. 첫 번째는 낡고 오래되어 늘어난 속옷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버리지 못하거나 나중에 버려야지 생각만 하다 까먹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사실 속옷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쓰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속옷들은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나를 하루 잡아 잘 안 입게 되고 늘어난 속옷들을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옷뿐만 아니라 양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멍이 난 양말은 그래도 잘 버리지만 목이 늘어나고 색이 바랜 양말은 버리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하얀 양말이 검정 양말이 될 때까지 버리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요. 이것은 일단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나눔을 하기도 쉽지 않겠지요. 이럴 때는 양말을 다른 용도로 재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분은 양말을 청소할 때 쓰는 작은 걸레로 사용하거나 물건을 포장할 때 충전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버리기는 아까운 양말의 경우에는 다른 곳에 재사용할 수는 없는지 생각해보고 그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버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의미 없는 장식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를 위해 장식품을 거실이나 안방, 주방에 많이 두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식품들이 하나씩 쌓이게 되면 조금 더 채우고 싶다는 욕구가 생길 것이고 뭔가 비우게 되면 추가로 계속해서 사게 됩니다. 이렇게 채우다 보면 어느덧 의미 없는 장식품들로 집안이 꽉 차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도 없으면 괜찮지만 하나를 사게 되면 뭔가 더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을 반복시키지 않기 위해 의미 없는 장식품들은 중고마켓에 팔거나 기부 혹은 나눔을 통해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식장에 많이 놓는 것 중 하나가 특히 추억을 만들기 위해 다녀왔던 여행지에서 산 기념품인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걸 왜 샀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게다가 어디서 만들어진 제품인지 출처도 알 수 없고 공산품에서 유해한 물질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물건이 집안 곳곳에 여럿 있으면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장식품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만약 장식품을 꼭 선택하고 싶으시다면 잘 알아보시고 최대한 적게 구매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정말 버리지 못하겠다 하시는 물건 중 하나인데요. 바로 자식들이 예전에 사용했던 추억의 물건들입니다. 이는 사실 그 물건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물건에 깃든 추억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른이 되면 자식들도 독립을 하게 되고 부모와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것이 당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이 그리워질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자식들이 예전에 입고 있던 옷이나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물건들을 나중에 자식들이 놀러 오면 한 번씩 보여주는 경우도 많지요. 물론 자식들이 요청하거나 정리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냥 놔두는 것도 좋습니다만 가끔 아들, 딸들이 와서 엄마, 아빠, 이 물건은 이제 버려도 되잖아 하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차 정리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추억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것이라면 사진으로만 남겨놓아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직접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스마트폰 속 사진 앨범에 보관해 두는 것입니다. 생각이 날 때마다 사진을 보며 추억할 수 있으니 편리하고 자식들이 놀러와도 핸드폰 속 사진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만약 자식들이 어릴 때 입었던 옷이나 사용했던 물건들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순전히 추억 때문이라면 지금 바로 사진으로 소중한 기록을 남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노후의 행복을 위해 줄이면 좋은 것 2위는 바로 누워만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축축 처진다는 생각에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귀찮아서 또는 움직이기 싫어서 하루 종일 침대나 소파에 눕거나 앉아 보내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체 활동 부족은 이미 위험 수준에 도달한 상태라고 합니다. 한국인의 절반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최소 신체 활동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행복은커녕 모든 불행이 함께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과의 다툼, 경제적 어려움, 자신의 불편함 등 모든 것이 겹치게 됩니다. 그리고 장시간 앉아있으면 복부 근육이 약해지면서 뱃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부 혈류가 감소되면 지방이 쌓이게 되고 지방은 염증을 유발하여 우리 몸을 더욱 피곤하고 문제가 생기도록 만듭니다. 몸은 단련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속도와 시기를 늦추는 방법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바로 건강한 전통 식단을 잘 챙겨 먹고 매일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요즘 저속 노화라는 말도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남녀노소 모두의 큰 관심을 받는 이야기인데요.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편하게 누워 쉬면 좋을 텐데도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신다고 합니다. 그들은 집안일을 하거나 한강 공원을 산책하거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가벼운 체조를 하는 등 활동적인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노화를 늦추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라도 간간히 몸을 움직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미국의 한 웰빙 연구소에서도 노화 속도를 늦추고 하루를 더욱 활동적으로 만들기 위한 팁을 소개했습니다. 바로 텔레비전을 보면서 간단히 손발 스트레칭을 하거나 계속 앉아서 보는 것이 아닌 일부 시간은 서서 보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앉아있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줄여주는 것이지요. 크게 어렵지도 않아서 생활할 때마다 생각나면 틈틈이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가벼운 체조나 요가를 하고 점심 식사 후에는 잠시 한강변을 산책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전통 한방에서는 몸의 기혈순환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꾸준한 움직임이 바로 이 순환을 돕는다고 강조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정신적인 활력과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김치, 된장찌개와 같은 발효식품과 신선한 채소, 생선 위주의 식단을 병행하며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습관은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후의 행복을 위해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것 대망의 1위는 바로 지나친 욕심입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욕심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년에 접어들어 이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78세 박민수 어르신은 얼마 전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남일 같지 않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최근 친구분은 아내로부터 큰 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고 의심 없이 돈을 송금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을 보낸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아내가 수천만 원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분은 평소 현명하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왜 그런 유혹에 빠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알고 보니 노인들을 대상으로 허위 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회사에 돈을 넣었고 사실 그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 것처럼 교묘하게 꾸며 두어 많은 사람들이 의심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박민수 어르신은 평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며 예 당하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사기꾼들이 작정하고 치면 정말 웬만한 사람은 다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간이 닥치면 누구나 마치 뭔가에 홀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은퇴 후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더욱 그러한 유혹에 빠지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더 많은 수익을 쫓기보다는 지금 가진 것을 지키고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법입니다. 존경받는 부자들이 아닌 손가락질 받는 부자들 중에도 지나친 욕심을 가진 이들이 참 많습니다. 존경받는 부자들은 사회를 널리 이롭게 하는데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손가락질 받는 부자들은 절대 베풀지 않고 수천억의 자산을 더 쌓기 위해 온갖 편법과 불법을 서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들을 보면 평생 쓸 돈이 있는데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바로 욕심은 점점 커지기 때문이며 스스로 조절할 줄 모르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멈추지 않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더불어 위를 바라보며 더 높은 곳을 꿈꾸다 보면 스스로 자제력을 가지고 욕심을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조급한 마음으로 한꺼번에 큰 이익을 얻으려는 과도한 투기 욕심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젊은 시절에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하나의 값진 경험이 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투자에 크게 실패한다면 그 리스크가 너무 커서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는 쉬우나 내려오기는 힘들다는 말처럼 욕심을 한껏 부리기는 쉬워도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기는 훨씬 힘이 듭니다. 그러니 노년에는 지나친 욕심은 줄이고 설령 욕심이 마음속에 들어설 때라도 그것을 재빨리 알아차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혜를 갖춘 분들만이 진정으로 평온하고
행복한 노년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노후의 행복을 위해 어떤 것들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를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